Tonight's the night. I'll take you places that you've never been, never been. 안녕하십니까, 김성길입니다. 수능 시험이 끝났다고 입시는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수능 이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수능 시험에 대한 가채점입니다. 수능 시험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가채점을 정확하게 해야 대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채점 결과를 가지고 수시 지원대학하고 수능 가채점의 점수를 비교해서 내가 수능 시험을 생각보다 많이 못 봤다면 남아있는 수시에서 대학별 고사에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또한 수시 지원 대학과 나의 수능 성적이 비슷하다면 그 경우에도 남아있는 기간 동안 대학별 고사에 적극 응시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수시 지원 대학보다 나의 수능 시험이 좋다면 이 부분은 이제 수시에 합격을 하면 오히려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학별 고사를 좀 결실을 하면서 오히려 정시 모집을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또한 수시 2차, 전문대 수시 2차가 11월 8일부터 11월 22일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수능 시험을 좀 망친 학생이라면 남아있는 전문대학의 수시 2차를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수능에 대한 가채점이 좀 정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대학별 고사 일정인데요. 수능 시험 이후에 보는 논술고사입니다. 논술고사. 먼저 11월 20, 21일 토 일요일 날 많은 대학에 논술고사가 집중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그 다음 주로 갈까요? 27일 이때도 또 많은 대학들이 또 대학별 고사, 논술고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의 점수를 가지고 내가 정시에 갈 수 있는 대학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응해야 될 것인지 정해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면접인데요. 면접도 교과 면접과 또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이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능 이후에 11월 20, 21일 토 일요일 날 많은 대학들이 또 면접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 주 27일 날 주말에 상당히 많은 대학들이 면접을 하고 있습니다. 수능 이후 면접 대책도 잘 세워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능 시험 이후 수시 모집 일정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자, 11월 18일 날 수능 시험을 받고 이 수능 시험에 대한 성적 통지는 12월 10일 날 성적이 통지가 됩니다. 수시에 6번의 원서를 썼기 때문에 6군데 다 붙는 학생도 나타날 것이고 또 일부 대학만 붙는 경우도 나타날 것인데요. 등록은 한 군데만 한다. 요 점만 꼭 알아두시면 됩니다. 등록은 한 군데만 한다. 그래서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 대학 입장에서는 합격자를 발표했는데 등록을 한 군데만 하다 보니 자기 대학에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불합격한 학생들 중에서 합격을 시킵니다. 미등록 충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충원을 보셔야 돼요. 미등록 충원. 언제까지죠? 수시에 원서를 썼다면 떨어졌다 하더라도 충원까지 보시고 그 충원 기간 내에 합격을 하면 그 학생은 합격자가 되는 거죠. 합격자가 되기 때문에 그 순간 입시는 끝나는 겁니다.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따라서 충원 합격까지 날짜를 보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수시에 떨어졌다면 이제 정시 모집을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정시 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시는 12월 30부터 1월 3일 사이에 원서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가군, 나군, 다군이 있기 때문에 군별로 하나씩 원서를 쓸 수 있다. 요 점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합격자 발표 보셔야 되죠. 정시 합격자 발표 2월 8일까지죠. 2월 8일까지 정시 합격자 발표다라는 것이고요. 등록 기간 있고요. 등록은 2월 11일까지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 떨어졌다 하더라도 또 요 충원을 보셔야 됩니다. 충원, 미등록 충원 통보 마감 2월 20일이니까 2월 20일까지 통보 마감 잘 보시고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정시에 떨어졌다면 또 추가 모집이 있기 때문에 추가 모집까지도 보면서 준비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수시에 합격을 한 사람은 정시나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수시에 합격을 하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없다라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시 모집은 합격을 하고 등록을 하면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시에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나 또 정시에 합격하고 등록을 했더라도 추가 모집 발표 이전에 포기를 하면 추가 모집의 원서를 접수할 수는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추가 모집 발표 이전에 정시 등록 포기한 사람까지 지원의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정시 모집 지원 시 점검 사항이죠. 정시 모집은 어떤 것을 점검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수능 성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시 대학을 선택을 할 텐데요. 대학 우선인가 학과 우선인가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냥 대학 우선으로 내 점수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은 간다. 학과는 관계없다. 뭐 이런 학생인지, 아니면 나는 무슨 학과를 가야 된다. 경영학과를 가야 된다. 뭐 생명과학과를 가야 된다. 그러면 그 점수대에서 갈 수 있는 경영학과, 생명과학과를 찾으셔야 되겠죠. 두 번째는 이제 재수까지 각오할 것인지, 아니면 올해 꼭 붙을 것인지. 재수까지 각오한다면 약간 소신 상향 지원이 가능하고요. 올해 꼭 붙어야 된다 그러면 적어도 3개 중에 하나는 안정 지원을 하셔야 되는 거죠. 적정 안정 지원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정시 모집 선발 인원과 2월 인원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정시 모집 선발 인원은 이미 대학이 나와 있는 건데, 수시 모집에서 모든 대학은 수시 모집의 선발 인원을 다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정시로 2월을 시킵니다. 그것이 이제 2월 인원인데요. 2월 인원은 수시 모집의 충원까지 다 끝나면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2월 인원을 보시면서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학과가 몇 명이 늘어났는지 그걸 보셔야 되는 거죠. 인원이 많이 늘어날수록 정시 합격선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2월 인원을 잘 보시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군별 인원의 변화를 보셔야죠. 가군, 나군, 다군이 작년과 올해 어떻게 바뀌었을까? 그렇죠?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학과는 어느 군에 있었고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렇죠? 대부분이 같은 군에 있는데 일부 대학의 학과는 군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군이 달라지는 부분도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또 수능 반영 지표를 보셔야 되죠. 그 대학이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인가, 100분위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인가. 표준 점수라고 하는 것은 수능이 어려워지면 표준 점수가 높아지는 경우이고, 100분위 점수는 수능이 어렵든 수능이 쉽든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셔야 돼요. 또한 대학별로 수능 반영 영역수죠. 국수 영탐 4개 영역을 다 반영하는 대학인지 3개 영역인지 2개 영역인지 영역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또 영역별 반영 비율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영역별 반영 비율. 나의 수능 성적표를 가지고 내가 지원하려는 대학은 유리한 대학인지 불리한 대학인지, 그러니까 내가 잘 본 과목에 가중치를 많이 주는 대학이 나한테 유리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한 수학에서 미적분이나 기하의 경우 가산점을 주는 대학이 있습니다. 가산점을 주는 대학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원하려는 대학이 가산점을 주는가, 또 준다면 얼마를 주는가. 그렇죠? 가산점은 보통 취득점수의 퍼센트거든요. 취득점수의 퍼센트에서 몇 프로를 주느냐, 5% 주느냐, 뭐 10%를 주느냐에 따라서 합격선은 요동치게 됩니다. 또한 자연계 쪽 학과라면 수학의 미적 기하 혹은 탐구에서 가탐을 필 지정한 대학인지 아닌지도 보셔야 되죠. 필 지정 대학이라면 사탐이나 또 수학의 확통을 본 학생은 지원 자체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체크해야 되는 사항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이 탐구는 100분위 표준 점수라는 것을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 100분위 편한 점수를 또 보셔야 되죠. 수능 점수가 발표된 다음에 대학 자체적으로 이 변환 표준 점수를 만든다. 변표를 만들죠. 그 변표에 따른 유불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면서 나의 점수를, 환산 점수를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환산 점수가 작년 대비했을 때 어떠한지, 쉬운 수능인지 어려운 수능인지에 따라서 점수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날 건지, 이런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지원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과 학과의 변동사항, 그래서 대학에서 학과가 신설된 학과인지
아니면 원래 있었던 학과들이 통합이 된 것인지 아니면 명칭이 바뀐 건지, 또한 수험생들의 지원 성향, 가군, 나군, 다군의 지원 성향과 경쟁률은 상당히 중요하겠죠. 경쟁률이 높아질수록 합격선은 높아지겠죠. 그래서 경쟁률도 같이 보셔야 되고, 또 작년도에 추가 합격 현황도 보셔야 돼요. 경시 모집에서 원서를 쓸 때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3번을 쓰기 때문에 경쟁률이 3대 1이 기본이라면 얼마만큼 더 올라갔는지 떨어졌는지, 추가 합격이 얼마나 빠져나간 대학인지 이런 부분도 좀 살펴야 된다. 학생 여러분들은 우선 가채점 결과로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 학과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 정도로 감만 잡으셔야 돼요. 가군에서는 대충 어느 대학, 나군, 다군은 어느 대학 학과 이렇게 감만 잡고 기다리셨다가 수능 성적이 실제 발표가 되면 이제 그 성적표를 가지고 좀 더 세밀하게 내가 지원하여야 하는 대학 학과를 살펴서 지원 전략을 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수능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입시의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은 기간 잘 준비하셔서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EBS는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